네, 이번 시간에 만드실 퍼블리싱 실전 예제는 밀리의 서재라는 웹사이트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 요 FAQ를 만들 거예요. 자, 근데 요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넷플릭스 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디자인이 조금 다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넷플릭스 만들었던 HTML 구조로 하면 이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면 보시면은 타이틀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콘텐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화이트 배경 보더 레디어스에 박스 섀도우 들어간 부분이 이렇게 감싸져 있어야만 되는 거죠. 요런 부모 요소가 있어야만 이제 요 자주 묻는 질문들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넷플릭스 만든 FAQ랑 거의 비슷한데 요 빨간색 부모 요소로 묶어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템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부분이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요 분리드 아이콘은 처음에 이렇게 돼 있다가 이제 슬라이드 다운 되면은 이렇게 로테이트 이제 180도 도는 거 이렇게 해주고요. 요거는 뭐 폰트 어썸을 써도 요런 아이콘 요런 분릿들 있으니까 폰트 어썸을 쓰도록 할게요. 네, HTML 준비하시고요. CSS 파일, style.css 그리고 custom.js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링크 할게요. 먼저 jQuery CDN 이렇게 링크 하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src 한 다음에 custom JS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CSS 파일 style.css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CSS에서는 폰트 어썸 4.7 링크했고요. 그리고 노토산스 밀리의 서재 보니까 뭐 노토산트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노토산스 했고요. 그리고 보더랑 패딩을 포함하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디 서식에서는 이렇게 폰트 사이즈 20 정도 넣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CSS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HTML 구조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HTML 구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아이템이라는 거 안에 타이틀 콘텐트가 있다는 부분 이제 주의 깊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섹션인데 FAQ라는 이름 그리고 FAQ 이너 자, FAQ 이너는 뭐 꼭 필요하진 않지만 요번엔 필요하겠네요. FAQ 이너 그 다음에 어코디언 그리고 어코디언 밑에 자, 우리가 넷플릭스 만들 때는 타이틀 그 다음에 콘텐트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세트가 개수만큼 요렇게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요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타이틀과 콘텐트가 요렇게 부모 요소로 묶여야 되는 거죠. 저는 아이템이라는 클래스 네임 줬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되어 있는 세트가 4개가 있는 거죠. 둘, 셋, 4개. 자, 그러면 제가 이거 뺐네요. FAQ 이너 밑에 H1 태그. 자, 그러면 여러분도 영상 멈추시고 HTML 복사해서 여기에다 채워 넣으세요. 네, 영상 멈추고 텍스트 다 넣으셨으면 이제 선택자 정리할게요. FAQ라는 애가 있고요. FAQ 이너 자, 그리고 FAQ 이너 밑에 H1 그 다음에 어코디언 그리고 어코디언 밑에 아이템 그 다음에 어코디언 밑에 아이템 밑에 타이틀 그리고 콘텐트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넷플릭스 어코디언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 요렇게 선택자를 쓰기에는 너무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는 어코디언 아이템이라는 요렇게 클래스 네임을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코디언 아이템이라는 애는 딴 데 안 쓰겠죠. 여기에만 쓰겠죠. 그러면 조금 더 선택자를 간결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번에는 요렇게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FAQ라는 섹션은 뭐 하이트는 100VH 정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FAQ 이너는 위드스를 한 뭐 750픽셀 정도 그리고 마진 오토 해서 중앙으로 보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H1 태그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 다음에 그리고 FAQ
라는 섹션에 우리가 배경색을 좀 줘야 되겠네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밀리의 서재는 옐로우 계열로 했네요. 이렇게 옐로우 계열로 넣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요 부분이 뜨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 H 태그의 마진이에요. H 태그의 마진 탑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마진 탑을 제로로 이렇게 해주시면 깔끔하게 없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어코디언이라는 애는 뭐 딱히 뭐 해줄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을 주목하시면 돼요. 이 화이트 배경이 되는 게 어코디언 아이템이고 이게 타이틀이고 얘가 콘텐트예요. 자, 그러면 요 라인은 뭘로 할 거냐면 콘텐트의 보더 탑으로 할게요. 자, 왜냐면 처음에 안 보이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콘텐트가 디스플레이 넌이 돼 있다가 나타날 거니까 얘가 콘텐트가 마진 탑으로 달고 있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화이트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패딩은 한 20픽셀 정도 줄까요? 자, 그 다음에 보더 레디어스는 한 15픽셀 정도. 자, 이렇게 줬어요. 전체적으로 조금 더 줬네요. 한 25픽셀 정도. 자, 이렇게 줬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 섀도우. 박스 섀도우는 X축, Y축 안 움직이고요. 조금 넓게 퍼졌고요. 그 다음에 블랙으로 줬는데 전체적으로 알파 값을 이렇게 낮춰서 자연스럽게 한 0.2 정도 이렇게 줄게요. 자, 얘도 한 0.2 정도 줬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금 더 퍼짐 정도를 줬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요 안에 타이틀은 볼드체를 썼네요. 자, 그러면 폰트 웨이트 볼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코디언 콘텐트라고 되어 있는 거에 보더 탑을 이렇게 준 거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보더 탑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콘텐트는 폰트 사이즈를 조금 줄였어요. 한 16픽셀 정도 주면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죠? 그러면 이제 타이틀에 패딩 탑으로 좀 밀어줘야지 보기가 좋겠죠? 패딩 버텀이죠. 패딩 버텀을 한 20픽셀 정도, 20은 맞네요. 한 15 정도. 자, 그리고 어코디언 콘텐트, 이 콘텐트 같은 경우에는 패딩 탑을 한 15 정도. 자, 이렇게 주면 펼쳐졌을 때 적당한 수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어코디언 아이템이라고 클래스 네임을 얘만 바꿨네요. 다 바꿔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4개 다 바꿔주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4개 다 바꿨는데 너무 바짝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코디언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마진 버텀을 이렇게 줘서 전체적으로 조금 띄워줄게요. 자, 그러면 얘가 마진 버텀을 얼마 정도 쓰고 있나 볼게요. 자, 마진 버텀 보니까 한 16픽셀 정도 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확장 기능 관리자 쓰시면 되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마진 버텀을 한 16픽셀 정도 이렇게 줄게요. 17 정도 줬나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끝난 거잖아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할 거는 어코디언 아이템 밑에 콘텐트를 디스플레이 넌으로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맨 처음에 요 익스텐션 왜 안 없어지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펼쳐졌을 때 어떻게 돼 있나 볼게요. 펼쳐져 있을 때는 요 부분이 패딩 버텀이 이 타이틀에 패딩 버텀이 없네요. 자, 패딩 버텀을 없애주니까 전체적으로 비슷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요 어코디언 아이템의 패딩이 이게 좀 많네요. 한 15픽셀 정도만 줄게요. 보더 레드 15픽셀 정도만 주고요. 보더 레디어스는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20 정도 주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패딩을 위아래는 15픽셀, 좌우는 조금 더 준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비슷하게 만들어졌죠. 이 블리드 아이콘은 제일 나중에 넣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펼쳐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jQuery로 가셔가지고 이제 jQuery 구문을 넣으시는데 jQuery 구문을 넣으시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커스텀 JS가 헤드하고 헤드 사이에 있기 때문에
HTML 문서를 이렇게 읽어올 때 바디를 모두 읽어온 다음에 커스텀 JS가 실행돼야 되니까 달러 하시고 펑션 괄호 열고 오른쪽 한 칸 이동 중괄호. 그래서 다큐먼트 레디라고 반드시 하시고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뭘 누르는 거냐면 어코디언 아이템 밑에 타이틀을 누르는 거잖아요. 자, 달러 하시고 어코디언 아이템 밑에 타이틀을 클릭하는 거죠. 펑션 괄호 열고 오른쪽 한 칸 이동 중괄호.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가장 단순한 거는 어코디언 아이템 밑에 콘텐츠를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도 슬라이드 다운, 슬라이드 업, 슬라이드 토글로 보일 거죠. 그래서 컨텐트 어코디언 아이템 밑에 콘텐츠를 슬라이드 토글 이렇게 시키면 되죠. 그리고 슬라이드 토글 같은 경우엔 Q를 기억하지 않게 하는 스탑이라는 메서드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죠. 자, 그리고 스탑 메서드 넣을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실수로. 반드시 jQuery 메서드는 괄호 열고 닫고가 있어야 돼요. 자, 눌러볼게요. 당연히 펼쳐지죠. 자, 그리고 제가 타이틀에 커서 포인터 좀 줄게요. 커서 포인터. 자, 됐죠? 자, 누르면 펼쳐지죠? 자, 그런데 이제 눌린 애만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this로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this는 다운표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다운표 안에 있다는 얘기는 얘는 태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this는 반드시 다운표 없이 하셔야 돼요. 자, 눌러볼게요. 자, 들어오침. 아이고, 제가 이걸 this로 했네요. 자, 다시 해야 되겠죠? 자, 눌린 애 기준으로 next 콘텐츠를 열어야 되는데 next를 스탑 한 다음에 슬라이드 톡을 이렇게 해주시면 기본적인 슬라이드는 되죠. 자, 그러면 밀리의 서재 되는 거 볼게요.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밀리의 서재가 어떻게 돼 있냐면 다 펼쳐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도 다 펼쳐질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데 글쎄 이게 필요한 기능인지 모르겠는데 요 콘텐츠를 누르면 다시 접히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유저 입장에서 내가 환불 관련된 내용을 보고 두 번째 내용 봐야 되니까 접고 보고 이런 사람은 없을 텐데 뭐 어쨌든 자, 그러면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 이 콘텐츠 부분을 눌렀을 때 접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저는 저게 필요가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밀리의 서재처럼 똑같이 만들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코디언 타이틀을 눌렀을 때 말고 어코디언 아이템 밑에 콘텐츠를 눌렀을 때도 뭔가 변화를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을 뭘 누를지 모르잖아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걸 누를지 모르는 거니까 this로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업 해서 없애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역시 슬라이드 업이니까 스탑이라는 메서드 넣어주시고요. 자, 눌러볼게요. 당연히 잘 펼쳐지겠죠. 그 다음에 요 콘텐츠를 누르게 되면 접히죠. 자, 그래서 현재 밀리의 서재에 있는 거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자, 근데 조금 이상한 부분은 자,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안 쓰면 정말 환불해 주나요? 요 부분에 우리가 패딩 버텀을 아까 제가 주고 나서 주석 처리를 했잖아요. 자, 패딩 버텀 15픽셀. 자, 이걸 주석을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 때문에 밑에가 패딩 버텀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자, 우리가 패딩이 지금 위아래가 15픽셀이잖아요. 근데 이 타이틀에 15픽셀을 더 주니까 얘는 30픽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클릭이 됐을 때 요 패딩 버텀을 따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액티브라는 애가 들어갔을 때 패딩 버텀을 15픽셀을 추가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jQuery에서 넣고 빼고 조절해 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jQuery에서 하기 전에 여기에다가 액티브를 한번 넣어보세요. 액티브. 자, 액티브를 넣고, 그리고 맨 처음 거는 펼쳐져 있는 상태로 우리가 테스트를 먼저 해볼까요? 자, 맨 처음 거 펼쳐져 있게 하는 게 뭐였죠? 달러 한 다음에 어코디언 콘텐트에서 첫 번째, 어코디언 콘텐트에서 EQ 0, 첫 번째는 show라고 하게 되면 맨 처음에는 펼쳐지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타이틀에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넣게 되면 보기 좋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미션은 요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넣고 빼주면 되는 거죠. 자, 요번에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 하나도 펼쳐놓은 게 없으니까 요거는 그냥 이렇게 주석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액티브가 들어갔을 때 이제 요게 실행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눌렀을 때 어코디언 아이템 밑에 타이틀을 눌렀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눌렀으니까 자기 자신의 add 클래스, 자, add 클래스가 아니라 토글 클래스 해주면 되겠죠. 토글 클래스 액티브 이렇게 해주면은 처음에 패딩 버텀이 없다가 누르면 패딩 버텀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어색하게 되어 있던 부분들이 이제 다 해소가 된 거죠. 자, 근데 저기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좀 스피드감이 좀 있네요. 그래서 슬라이드 토글에다가 한 300 정도 조금 빨리 접히라고 한 300 정도 넣었어요. 눌러볼게요. 자, 속도감 있게 조금 더 이렇게 빨리 접히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리드 아이콘 넣어줄 건데 이번엔 폰트 어썸으로 넣어줄 거잖아요. 자, 비포 애프터로 넣어줄 거니까 어디에다 넣어주냐면 타이틀이잖아요. 어코디언 아이템 밑에 타이틀에 애프터, 비포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니코드는 요 폰트 어썸 4.7 부트스트랩 치트시트 사이트에서 가져오시면 굉장히 편해요. 이건 더보기에 제가 링크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블리드 아이콘이니까 저거는 앵글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ANGLE 앵글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 요거잖아요. 요거를 카피하신 다음에 요 CSS 룰스라고 되어 있는 게 유니코드예요. 자, 그러면 요 유니코드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요 유니코드가 들어갔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쌍따옴표를 CSS 내에서 사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당연히 네모로 나오니까 폰트 패밀리를 폰트 어썸으로 넣어주시면 되죠. 이거 대서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플로트 라이트 해주시면 되고 살짝 마진 탑을 2픽셀 정도, 마진 탑을 한 2픽셀 정도, 자, 이렇게 한 4픽셀 정도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액티브가 됐을 때, 자,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죠. 액티브가 됐을 때 360도 돌면 되는 거잖아요. 자, 360도 돌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액티브가 됐을 때에 요 애프터의 상태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액티브가 됐을 때 애프터의 상태. 자, 이거는 트랜스폼 로테이트 X라고 한 다음에 180 DEG X축으로 돌면 되는 거죠. 제가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X축으로 360도 돌죠. 자,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밀리의 서재에서는 처음 거를 오픈하지 않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오픈하고 싶은 게 있으면 EQ에서 넘버링을 4는 없겠죠. 3까지니까 이렇게 넘버링을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첫 번째 거를 열어 놓겠죠. 자, 그러면은 이 밀리의 서재 FAQ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이틀과 콘텐트를 감싸고 있는 애가 하얀색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아이템이라고 있죠. 얘가 타이틀과 콘텐트를 감싸고 있는 부모 요소가 꼭 하나 필요하다는 거죠.